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홍주입니다. 오늘 나간 거의 자료를 보면은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험 없는 날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험 있는 날 6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매일 시험 있는 날로 하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수업을 계속 할 거예요. 6시부터 수업을 해야 빨리 끝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도 범위 내에 맞출 수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부터 수업을 진행할게요.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테마가 43개에다가 527페이지까지예요. 이 행정법은 이 테마 43개밖에 없어요. 테마 43개밖에 없어요, 행정법은.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오픈 시스템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고, 테마가 딱 정해져 있는 폐쇄적인 공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막 늘린단 말이에요. 이제 판리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판리 공부하다 보면, 왜 이렇게 행정법은 공부가 한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43개 테마 내에서 시각들이 조금씩 변해갈 뿐이에요. 판례가. 그 다음에 강의 목표는, 이번 이제 1순환의 강의 목표는 행정법 특유의 이제 고득점 답안 작성이 가능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어떤 뭐라 그럴까? 토픽? 이런 것들을 지식, 그러니까 쪼가리 지식으로 뭐 처추변이 뭐야? 뭐 기속력이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게 어떤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 위치해 있다면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답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나면 고득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필요한 행정법 특유의 리걸 마인드는 딴 거 없어요. 행정소송이 다른 소송과 다른 소송이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기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도 독특한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의 글쓰기하고, 그러니까 민사법의 글쓰기하고 형사법이라고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형사법의 글쓰기와 행정법과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글쓰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쓰고 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이 지나면 2순환에서는 답안 작성 틀을 전달하고, 제 강의 이제 특징이 예비순환이 없어요. 어차피 예비순환은 다른 강사 선생님한테 듣고 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1순환은 예비순환에서 익혔던 기초지식이 어떤 리걸 마인드로 이해할 거냐, 이해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시각의 전환이고요. 이 시각의 전환이고, 이순환에서는 이 전환된 시각에 따른 답안 작성의 틀을 전달하죠. 답안 작성의 틀을 전달하고, 3순환에서는 이 답안 작성 틀에 따라서 기출 사례들을 직접 써보는, 기출 사례 직접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장 가면 고득점 합니다. 고득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아쉬운 점이, 직접 작성을 하는데 이게 횟수 제한에 의해서 훈련 부족이 이제 드러날 수 있어요. 훈련 부족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FCS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답안 특강이죠. 토요일 날 혹은 일요일 날 하는 답안 특강. 이 둘 중에, 그래서 훈련 부족일 때는 이쪽으로 가서 보완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쭉 따라가셔도 되는, 이런 식으로 제가 1년 동안 행정법 이 강의를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쪽에 메인스트림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메인스트림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는 요게 부족한데, 그럼 FCS 들어와서 한번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가도 되고, 또 답안 작성 틀을 배우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내가 모를 것 같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완해. 2달 과정이거든요. 이 2달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과외인데요. 이 과외를 통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기출 사례 직접 이제 작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답안 특강으로 가서 해도 되고. 이 FCS는 그래서 여기를 보완해주기도 하고, 답안 작성하는 훈련을 보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보완을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따라가면서 해도 크게 뭐 상관없는데 본인 생각에 이렇다면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해 부족.
이럴 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려면 이제 이 순환의 답안 작성의 틀을 전달했을 때 미리 선행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해를 통해서 답안 작성의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암기해야 할 부분, 이 답안 작성의 틀 속에서 어느 지점은 똑같이 써야 되는 지점이 있죠. 특히 판례 같은 거, 그 다음에 학설의 어떤 근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분리해서 암기할 부분을 암기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번 일순환의 강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한테 2년,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답안 작성에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좀 해오셨는데 그분들은 이번 일순환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게 저러려고 배웠구나. 저런 논리 안에서 저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좀 이해 폭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족합니다. 강의 내용은요, 이제 3강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보면은 1강부터 2강, 3강, 4강 해서 매일 이제 3개 강의 정도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시간을 이제 앞으로 3시간짜리로 되어 있지만 4시간을 하기 때문에 테마가 43개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테마 하나씩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간당 테마 하나씩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테마를 전달하는 데서는 약간의 시간적 지체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총 연습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진도 맞추기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암기 상태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한 번쯤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일 그냥 매번 시험 안 보고 끝까지 쭉 가면은 또 우리의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쭉쭉 떨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텐션업 하기 위해서 문제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이제 테마가 행정소송법 진입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지만, 자. 행정소송 들어가기 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 강의를 들을 때 행정법 시중에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재로 공부를 이제 하는 것들을 의뢰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의뢰의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도 그냥 상식선에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법의 사령 답안 작성을 할 때는 그러한 독서법은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답안 작성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행정법 답안 작성에 필요한 독서냐는 거죠, 교재에. 그거는 행정소송법의 배열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글들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이 일순환 강의를 들은 다음에 역으로 돌아가서 교수님들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그 전체적으로 살아 올라오는 글 읽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앞부분에 이제 행정법 교재를 보면 맨 앞에 행정법 총론이라고 이제 총칙적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행정작용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국가배상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라 행정절차법이 있고, 국가배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행정작용법 있죠? 요거는 완전히 행정소송 안에 각 국면으로 찢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찢어져서 들어간 것을 하나의 허가라면 허가, 특허라면 특허라는 테마 속에서 찢어 들어간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거 모아놓은 걸 여기서 공부해놓고 가서 글을 쓰라고 하니까 찢어져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라고 하니까 이거를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가르친 게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글쓰기가. 가르친 게 어려웠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법 엄청나게 공부 어렵다고 해요. 지방자치법은 기관소송이 끝판왕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69조부터 172조까지 기관소송이 끝판왕이에요. 기관소송으로 갔어요. 혹은 그 조례를 처분으로 봤을 때
조례를 처분으로 봤어요. 처분적 조례할 때는, 그럴 때는 행정소송의 본안으로 가요. 취소송의 본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법성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위법하다. 그럼 조례 위법성은 준해절형이죠. 근데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최하자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절차도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어떻게 해요? 조례 제정 절차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했다가 상임위로 올리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해부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이제 절차들을 이제 거쳤겠죠. 그 다음에 형식은 뭐예요? 법조문의 형식으로 만든다는 게 형식이에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내용상 하자만 문제가 돼요, 조례가. 조례의 내용상 하자가 뭐예요? 22조죠. 지방자치법.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사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지방자치법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론 공부는 막 그렇게 막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론이든 총론이든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든지 다 취소소송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 더군다나 행정소송이라는 전체로 봤을 때는 뭐든지 다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질문이. 그럼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소장을 낸다는 것이죠. 소장을 저쪽 법원에서 받아주면은 내가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행정법원이 받아주면 내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장을 심사해서 받아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소장 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장 심사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소장 심사는 본안전 심사로 뭐예요? 소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거죠. 부적법한 소냐, 적법한 소냐. 그러면 그거 뭐예요? 소송요건이죠. 네, 소송요건으로 결국은 짝짝 찢어져서 들어가게 된다. 이게 행정소송의 한계론의 결론이에요. 행정소송 한계론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결론을 먼저 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